국민의힘이 목리를 부리면서 제22대 국회원 구성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오늘 중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겠다, 이런 방안이고요. 금주 내까지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11개 상임위원장은 이미 선임을 한 상태고 17개는 국민의힘에게 넘겨주고자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받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18명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선출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구성이 돼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그리고 과방위원장은 자신들이 맡아야 된다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제1당인 민주당이 맡았으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고, 또 대통령실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국회 역사상 그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의 관례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해온 것이 관례라 하더라도 그 관례가 잘못됐다면 그건 고쳐야 하는 것이고, 또 국회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회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것을 관례니까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서로 협상이 안 되는 것이죠. 21대 때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지만 다시 또 민주당이 양보를 함으로써 국회원 구성이 제대로 된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 자리, 또 운영위원장 자리, 과방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부의 독재, 윤석열의 폭주가 낳은 대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입법부를 무시하지 않고 또 국회와 함께 뭔가를 잘 이렇게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서 일을 해왔다면 몇 개 정도는 양보할 수 있겠죠. 운영위원장 자리라든가. 그러나 지금 행정부가 완전히 독주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부라도 장악을 해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민주당이 밝힌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우원식 의장에게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을 했고, 우원식 의장 역시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1명의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선임한 11명의 상임위원장이 오늘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까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독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제대로 끌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 또 협상을 해서 뭐 내줘야 될 게 있으면 좀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무조건 국민의힘 입만 쳐다보면서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처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이런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는 열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22대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그 입법회에서 민생을 챙겨야 될 국회가 결국은 놀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일반 노동자들은 놀면 무노동 무임금이니 해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인데 국회의원도 이렇게 놀면 모두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뭐 별겁니까? 일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지, 법을 제대로 만들고 집행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뭐 당신네들이 대단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줄 알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사람은 각자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당신들이 선출된 직업이라고는 직종이라고는 하지만은 왜 선출을 해줬느냐? 거기에 가서 당신들이 입법을 잘할 것 같아.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 그래서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몽이나 부리고 때나 쓰고 뭐 세살 먹은 애기예요. 이 자리 안 주면 이 사탕 안 사주면 이 장난감 안 사주면 난 집에 안 갈 거야 하고 때 써봤자 볼기짝이나 맞아요.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려야 돼. 왜 108석밖에 되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야지. 108석밖에 되지 않는 숫자 가지고 우리는 강력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황우엽 비상대책위원장이나 108석이면 감지덕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완전히 국민들이 심판한 거예요. 그러면은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는 야당이 독주를 해도 괜찮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난 4월 선거의 이 결과를 잘 곱씹어 봐야 돼요. 국민의힘도. 이제 뭐 선거 없으니까 4년 동안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에 응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 잘해서 좋은 자리 좀 가져가면 돼요. 그러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본회의까지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어떤 법도 법사위에서 다 제껴버리면 법사위는 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입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일을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을 그 자리에 이미 내정을 한 것 했는데 정청래 의원한테 맡겨놓으면 잘할 겁니다. 뭐 잘하겠죠. 그래서 나라가 일을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당신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싸움이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민주당도 이번에 싸움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국민의힘을 압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과반 이상 야당에게 과반 이상 준 게 역대 처음 아닙니까? 민주당에게 그러면 잘해야죠. 눈치 보지 말고 밀고 가고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지지부진하니까 국민의힘 눈치나 보고 윤석열이 눈치나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민주당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국민의힘이 폭준이 뭐 이거 폭건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이야기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외유를 또 시작했습니다.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데를 지금 오늘 오전에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순방이죠.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야, 김건희 여사가 외국 안 가니까 독일 국빈 방문도 제껴버리던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빈으로 가야 되는데 마누라가 이상해. 마누라 막 명품백 사건이 터져. 그러니까 안 가, 나 안 가. 나 안 갈 거야. 그러면서 토기를 제껴버렸잖아요. 참 그런 사람이야. 하여튼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집거를 해오다가 지난달 16일에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화엄사 사리 뭐 이운인가? 뭐 거기에 또 나타났다가 쭉쭉쭉 다 나타나고 드디어 6월 6일 현충일 행사장에까지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 검찰 수사는 지금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소리 기자도 소환했고 거기에 백은종 대표도 소환했고 최재형 목사도 소환했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하는데 남편하고 외국 올라가. 야,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외국으로 놀러 가는 거죠.
그리고 절대 검찰이 자기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김건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이 힘이 세. 그리고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앙지검장 자리도 찐윤으로 바꿨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이원석이가 헛소리 하지만 이원석이 며칠 남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원석이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김건희를 소환할 만한 배짱도 배포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신나고 즐거운 여행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15일까지 6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을 돌면서 이제 또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들 많이 찍고, 뒷모습도 찍고 옆모습도 찍고, 또 센터 본능 나와서 대통령 제끼고 지가 가운데 서고, 그런 사진을 또 대통령실에서는 찍어서 배포하고, 윤석열이 뒤통수가 나오든 말든 김건희만 잘 나오면 되는 사진들 엄청 올릴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진실에 갈증난 국민은 또 뒤로 한 채 다시 나 몰라라 외유길에 나서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이야기를 했죠. 오늘 조국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김 여사가 있을 곳은 해외 정상 배우자와 마주 앉는 화려한 사교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연예인들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하차하고 자숙하는데 김 여사의 윤리의식과 염치는 그보다 못한가?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보다 못하죠. 연예인도 사실 좀 뭐 약간만 일 일으켜도 그냥 자숙하고 국민들이 난리잖아요. 너 나와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러면 자숙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데, 여기 용산 이 사람들은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 최재형 목사 그 정도 데려다가 조사를 하고 할 정도면 그 다음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불러야죠. 그리고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이후에 행동은 어떻게 했는지, 왜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그래서 그것이 위법하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대통령 마누라니까 이렇게 죄가 있고 그래도 공군 1호기 타고 3개국 순방한다고 떳떳하게 나가는 나라. 이 나라는 뭐 도대체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어. 국민들도 별로 분개하지도 않아 이제. 국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제 국민들을 무시합니다. 18일 집단 휴진에 들어간답니다. 총파업이라 그래. 총파업. 이야, 의사들이 총파업한테, 이 사람들 총파업 잘해요. 어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에 63.3%가 참여했고,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90.6%가 강경한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강경하게 가자 그랬고,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 물어보니까 73.5%가 난 휴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사들한테 의사를 물어본 거야. 18일 날 우리 휴진할까? 그러니까 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서울의대라든가 서울대학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여기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의협까지 가세를 하면서 전국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은 뻔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제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국민의 생명,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정말 아픈 사람들이 참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볼모로 해서 자기네들의 뜻을 관철하겠다? 이건 좀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정부도 또 칼을 빼들었어요. 이 정부는 무조건 칼을 빼드니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게 이 기획예산처에 있다 온 사람이거든요. 보건이 뭔지 복지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앉혔어. 누가? 윤석열이가. 왜? 예산이 중요하대. 복지고 의료고 개 나발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복지부 장관에 앉혀놓고 지가 의사 2,000명 난 늘릴 거야 하고 발표해. 그러니까 조경이 멘붕이지. 지금도 멘붕이야. 완전히. 아무것도 몰라. 내가 볼 때는. 나도 복지부 출입 오래 했어요. 여러 장관을 만나봤지만 조경 복지부 장관 같이 무능한 장관도 없어. 조경이가 또 나 고소한다 할까봐 약간 겁이 난다. 조경 그러지는 마라잉. 잘 알잖아. 조경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이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 이야, 세게 나옵니다. 정부가. 그리고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 이야, 네 공정거래법 위반이야. 여기까지 지금 간다는 겁니다. 정부가 어제도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의료계를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일 휴진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윤석열이는 2,000명 던지고 어떻게 해서 2,000명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많이 늘릴수록 좋죠. 지금 의료인들 의사 수가 OECD 평균에서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거의 꼴찌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늘려야죠. 그러면 늘려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먼저 설득을 해야,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2,0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늘려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근거도 되지 않고 그냥 2,000명이야.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니까 의료계에서는 처음에 반발했죠. 근데 차근차근 나중에 내년에 의대생들 증원까지 다 발표해버린 거야.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거 대학 대입 전형 확정해버렸잖아. 다 막 갔어. 의사들도 그 안에 서로 대화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가니까 우리 휴진할 거야. 그러면 이제 동네 병원까지 18일은 휴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8일 이후에 어떻게 될 거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가 지금 무기한 들어간 거 아니에요? 17일부터 무기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18일 하루만 하고 말 것인가? 제대로 협상이 되지 않으면 19일까지, 20일까지 계속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데 정부가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 물론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의 최고봉입니다. 국민의 불편과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나 정부의 책임은 없느냐? 의사들만 지금 욕할 것이냐? 물론 의사들이 욕 먹어야 됩니다. 나도 의사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부 역시 잘한 것이 없다. 의사들이 파업하겠다고 하니까, 휴진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뭐 무슨 명령을 내리니 어쩌니 하고 나섰어. 그 안에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대화를. 사람들이 대화는 안 하고 말이야. 의사협회장이나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 집 앞에 쫓아가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가 높아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의사놈들 이상한 놈들 많아요. 어이씨, 내 친구들도 의사가 몇 있는데 내 친구들은 그렇게 나쁜 놈들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국민의 생명을 벌모로 해서 이렇게 인질극을 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의협이 그동안 뭔 짓을 해왔어요? 대단히 잘못된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2000년도에 의학 분업할 때 파업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래 결국 의학 분업 됐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원격진료 문제 2014년도 지금 10년 전에 원격진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또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원격진료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 이야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나왔잖아요. 그때 코로나 시국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들이 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휴진 카드를.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물러났던 거예요. 공공의대 설립도 못했잖아요. 그때 2020년도에. 그래서 윤석열이 2024년도에 이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휴진에 들어갔고 단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단 이기주의인 거예요. 의사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인 것이죠. 그때마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 지금 그리고 계속 하루 매일매일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겁니다. 운명이 어디 있어? 운명이 의사들이 인간의 운명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어디에서 어느 신이 너 지금 죽어라 그러면 죽습니까? 의사가 진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 수를 늘리자는 논의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의협이 제대로 협상에 응해 본 적 있습니까? 나 모르게 했나?
없잖아. 정부 역시 마찬가지야. 의협이 이렇게 뻗댈 수 있어. 왜? 그들은 원래부터 이 집단 이기주의에 능한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도 이기주의자들이야, 다. 그리고 여기는 이익 집단이야. 이 이익 집단들은 국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어. 그게 바로 의사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이들을 힘으로 누를 수 있습니까? 협상해야지, 협상. 2,000명 카드를 내놨다가도 단계적으로라도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되고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단계적으로 가자라든가 올해는 조금 해서 순차적으로 해가자.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무식한 짓거리를 하니까 의사들한테 또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이 작자들아. 이 무식한 정권에 대해서 이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진 의사협회가 대들고 있는 겁니다. 예? 의사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의사 불패 정신을 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의사가 누구 앞에서 약자인 적이 있죠? 강자예요. 영원한 강자입니다. 그런데 정부한테 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정부가 이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협상을 하고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러면서 제대로 해 가야지. 10불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의사들을 무조건 압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의사놈들 나쁜 놈들 많죠. 에? 늘려야지. 그러면 이대로 있으란 말이야. 의대도 늘려야 되고 의사 수도 늘려야지. 당신들 호주머니만 생각하냔 말이야. 에? 이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우고 공부할 만큼 한 놈들이 하여튼 한 놈은 빼. 한 자들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수 부족하잖아, 현실적으로. 안 그래요? 안 부족해? 의대수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정부가 의사 늘린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 가르칠 교수가 없어. 그리고 가르칠 공간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동안 키웠어야지.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국민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의사들 입장에서 돈이 더 중요한가? 사람은 돈으로 살긴 하지. 그렇지만 의사들한테는 돈만 중요하지는 않을 거다. 당신들도 이제까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이미 정부가 방침 다 정했어. 끝났어. 갔어. 바꾸도 뒤로 이제 바꾸 못해요. 이쯤 되면. 이제까지 진행해온 것이 무도하지요. 이 정부가. 무도하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협상을 제대로 안 한 의협의 집행부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 그리고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 버려요. 쌤은 얼마나 세? 무척 세지, 물론. 엄청 세. 우리 엄마도 맨날 병원 다니고, 우리 아버지도 맨날 병원 다니고, 그래요. 나도 이제 늙으면 맨날 병원 가겠지. 그 의사 앞에서 선생님 하면서 막 굽신굽신 하잖아. 예? 늘립시다, 좀. 의사 좀. 늘려. 숫자 너무 적잖아. 예? 늘리면 뭐 돈이 좀 줄긴 하겠지. 변호사 늘릴 때 뭐 가만히 있었나요? 변호사들이 난리를 쳤지만 결국 늘렸잖아. 늘리니까 좋잖아요. 의사도 늘려야지, 당연히. 그렇게 합시다. 네. 하여튼 휴진 하지 마요. 그거 욕먹어.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사람들 다 죽어나간다니까. 그는 의사들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